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의안의 건강 톡톡 한의사 정의안입니다. 요즘 내원하고 있는 환자들 절반 이상이 기존 질병 치료 외에도 이 장염 치료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매해 겨울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겨울 제철 음식인 생굴을 먹었거나 또 이런저런 배달 음식 먹고 난 뒤에 탈이 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장염이나 식중독, 배탈, 설사 같은 증상들이 여름 질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날 것을 많이 먹고 실온의 음식 오래 방치한 이 겨울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또 곧 다가올 명절을 맞아서 이번 주는 장바구니 가득 명절을 위한 식재료 사오셔야 할 시기인데요. 오늘은 이 가정 내에서 식재료 보관이나 조리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기 쉬운 겨울 장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겨울에 장염을 일으키는 균들 먼저 살펴볼게요. 이제 겨울에도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는 균들 때문에 겨울 장염, 식중독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 겨울 바이러스로 많이 알려진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부터 병원 대장균, 그리고 살모넬라균 같은 것이 원인이 됩니다. 육류를 덜 익혀서 먹었을 때, 그리고 오염된 야채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먹었을 때 병원성 대장균에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생굴이나 물을 먹었을 때 겨울 장염의 대표적인 균인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계란이나 닭고기에 묻어온 살모넬라 균에 감염돼서 장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겨울 장염도 다른 계절의 장염과 마찬가지로 증상은 음식을 먹은 후에 수시간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복통, 구토, 설사, 발열을 일으키고요. 심한 구토와 설사가 반복되면서 탈수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이 약했던 사람은 상태가 위급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겨울 제철 음식으로 많이 먹게 되는 것이 생굴입니다.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 이 생굴은 제철이고 그래서 맛도 좋고 아주 싱싱하죠. 그런데 이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범도 바로 생굴입니다. 물론 생굴 말고도 날채소나 과일을 통해서 감염되기는 하지만 겨울 제철 음식인 이 생굴을 통해서 겨울 장염이 잘 발생하고 있다는 것 각종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이 노로바이러스는요, 영하 20도에도 살아남고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감염된 음식을 먹게 되면 아주 설사, 구토, 복통 같은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혹시라도 이 생굴 먹은 다음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런 장염 증상 발생하면요, 노로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의심을 하시고 바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위험한 음식이요, 가열 후에 실온에 오래 방치한 음식이에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는 일도 겨울에 많은데요. 이게 대량 조리하면서 음식을 끓일 때 사라졌던 식중독균이 서서히 실온에서 음식이 식으면서 다시 살아나서 독작용을 일으킵니다. 흔하게는 돼지고기 같은 육류, 그리고 곡물, 채소 등의 음식을 대량 조리해서 실온에 그냥 장시간 놔뒀다가 재가열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체급식이나 도시락 배달 음식, 또 각종 완성 조리 제품 같은 것을 재가열하지 않고 먹었을 때 식중독 장염이 발생합니다. 겨울이라도 실온에 음식을 오래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요. 끓였다가 식혀서 실온에 놔뒀던 음식은 재가열해서 먹어야 겨울 식중독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약한 사람은 더더욱 신경 써야 하는 생활 수칙입니다. 자, 냉동 음식 해동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냉동해 두었던 식재료 해동할 때 음식을 따뜻한 물에 담궈 두거나 또 싱크대 위에 오래 그냥 놔둔 채로 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해동 방식은 식중독균을 증식시킬 수 있으니까 피해야 합니다. 자, 냉동 음식을 냉장실로 옮겨서 냉장 해동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냉장실에서 어느 정도 녹으면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빠르게 해동시키는 것이 식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해동시킨 식재료 남은 거 다시 냉동시켰다가 또 해동해서 먹는 방법이 이 식중독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절대 그분입니다. 자, 한번 해동시킨 식재료 모두 다 조리하는 것이 좋고요. 남았다면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식재료를 처음에 냉동시킬 때 한 번 먹을 양만큼씩만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요, 겨울에도 이 주방 위생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첫 번째, 계란이나 고기 만졌던 손 반드시 흐르는 물에 세정제를 이용해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또 그 씻지 않은 손으로 그릇이나 다른 조리기구나 이렇게 음식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음식을 손으로 만지기 전에 손은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하는 거 기본이고요. 세 번째, 도마나 칼 같은 이런 조리기구 소독이 수시로 되어야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나무도마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 후에 살균 소독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또 도마나 칼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묻어서 옮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영상은 겨울 장염 뭘 조심해야 하는지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겨울 장염의 원인 균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겨울 제철 음식 생굴 조심하실 것, 그리고 가열 후에 실온에 오래 방치한 음식이 위험한 거, 그리고 냉동 음식 해동할 때 주의할 점, 또 겨울에도 주의할 주방 위생 수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평소에 장이 약하거나 겨울 장염 예방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오늘 영상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안의 건강 톡톡,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